강원도 산골, 겨울바람은 칼날처럼 매섭게 불어왔다. 낡은 기와집들은 마치 추위에 맞서 몸을 움츠린 듯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산골 사람들은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아가고 해가 뜨면 밭으로 나가 희망을 심었다. 하지만 겨울은 언제나 혹독했고 눈보라가 몰아칠 때면 사람들의 마음도 무거워졌다.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집, 12살 은서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능숙하게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낡은 기와는 낡았지만 두 모녀의 집은 언제나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은서 엄마는 관절염으로 손마디가 부어 있었지만 틈틈이 콩나물을 다듬으며 딸과 살아갈 돈을 마련했다. 은서야, 엄마가 항상 하는 말 잊지 마라. 은서, 엄마가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눈빛은 따뜻했지만 단호함이 느껴졌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마음속에 따뜻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좋은 사람은 언젠가 좋은 것을 돌려받게 돼 있어.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반짝이는 눈에는 가난한 삶에 대한 이해와 긍정이 담겨 있었다. 엄마를 돕는 것이 은서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은서는 낡은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다. 오늘은 닭들에게 먹일 쌀겨와 풀을 찾아야 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길을 걷던 은서는 언덕 아래 낡은 정자에서 누군가가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사람은 낡은 속옷을 입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에 몸을 떨고 있었다. 손은 뼈마디가 앙상하게 드러났고 눈은 허공을 바라보며 마치 무언가를 쫓는 듯했다. 은서는 망설였다. 마을에서 본 적 없는 노인이었다. 은서의 본능은 그를 도와야 한다고 속삭였지만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는 엄마의 말이 발목을 잡았다. 멀리서 보니 노인은 손을 떨며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을 주워 입에 넣는 것 같았다. 매서운 바람에 노인이 기침을 하자 은서는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싹 텄다. 집으로 돌아온 은서는 옷장을 뒤져 작년에 엄마가 짜준 낡은 빨간 털실 조끼를 꺼냈다. 여기저기 꿰맨 자국이 있었지만 아직은 따뜻했다. 은서는 털실 조끼와 엄마가 끓인 따뜻한 팥죽을 조심스럽게 바구니에 담아 다시 산길을 향했다. 산길은 여전히 차가웠다. 바람은 뺨을 때렸고 온 세상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은서가 정자에 도착했을 때 노인은 여전히 웅크린 채 몸을 떨고 있었다. 할아버지, 은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노인은 깜짝 놀라 은서를 돌아봤다. 슬픔에 잠긴 눈을 보자 은서는 순간 숨을 멈췄다. 하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팥죽과 털실 조끼를 내밀었다. 팥죽 드세요. 날씨가 추우니 조끼도 입으시고요. 은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노인은 은서를 바라봤다. 눈에는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앙상한 손으로 팥죽과 털실 조끼를 받아들었다. 고맙다. 나는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은서는 미소를 지었다. 가슴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은서는 이 작은 행동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저녁, 은서는 엄마 옆에서 생선을 굽는 것을 도우며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엄마는 손을 멈추고 은서가 빨간 털실 조끼를 언급하자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 조끼는 엄마가 널 처음 만났을 때 내게 있었던 유일한 물건이었단다. 은서, 엄마가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은서는 깜짝 놀랐다. 털실 조끼가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다. 엄마는 9년 전 큰 폭우 뒤에 널 찾았단다. 넌 작은 뗏목에 누워 있었고 그 빨간 털실 조끼가 내 옆에 있었지. 은서, 엄마가 이야기했다. 은서는 침묵했다. 두 눈에는 생각들이 가득했다. 노인의 이야기가 점점 더 이상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은서는 다시 산길로 향했다. 이번에는 쌀겨와 풀뿐 아니라 마음속에 가득한 질문들을 함께 가져갔다. 할아버지, 은서는 노인이 언제나처럼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말을 걸었다. 노인은 고개를 들고 힘없는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은서가 물었다. 눈에는 망설임이 가득했다.
무엇이든 물어보렴 노인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할아버지, 가족은 있으세요? 왜 여기서 혼자 지내시는 거예요?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도 가족이 있었지. 하지만 폭우에 모든 것을 잃었어. 딸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도 빨간 털실 조끼를 입고 있었지. 네가 내게 준 것과 똑같은. 은서는 숨을 멈췄다. 노인의 말은 은서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감정들을 불러일으켰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끈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 딸은 폭우에 잃은 건가요?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겠구나. 노인이 한숨을 쉬었다.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나는 10년 동안 아이를 찾고 있지만 아직 답을 얻지 못했어. 은서는 노인을 바라봤다. 연민의 감정이 온몸을 감쌌다. 어린 시절 뗏목에 누워있던 자신의 모습과 엄마가 이야기했던 빨간 털실 조끼 이야기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 노인이 자신의 친아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은서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고 작은 가슴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 겨울 해는 뉘엿뉘엿 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다. 산길은 점점 붉게 물들어갔고 산들바람이 불어왔다. 은서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질문들이 맴돌았다. 왜 노인은 그렇게 슬퍼 보일까? 왜 빨간 털실 조끼에 그토록 감동했을까? 저녁 내내 슬픈 눈빛을 한 노인의 모습이 은서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은서는 아궁이 옆에 앉아 묵묵히 생선을 다듬는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의 낡은 얼굴을 보며 은서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엄마, 혹시 내가 친가족이 있다면 엄마는 슬플 거야. 은서가 갑자기 물었다. 두 눈은 엄마의 대답을 기다렸다. 엄마는 하던 일을 멈추고 은서를 바라봤다. 그리고는 조용히 웃었다. 바보 같으니. 엄마는 널 친달처럼 사랑해. 내게 가족이 있든 없든 엄마는 널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사랑할 거야. 은서 엄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불안함이 깃들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은서는 일찍 일어났다. 바구니에 엄마가 만든 닭죽과 빵을 담았다.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차가운 바람에 은서의 낡은 털실 조끼가 펄럭였다. 이번에 산길에 도착했을 때 신비로운 노인은 언제나처럼 그곳에 있었다. 눈은 여전히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빵 좀 드세요. 은서가 바구니를 그의 앞에 놓으며 말했다. 노인은 은서를 향해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고맙다. 하지만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거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마가 남을 돕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은서가 웃으며 말했다. 노인은 빵을 한 입 빼어 물었다. 그리고 시선은 은서의 빨간 털실 조끼를 향했다. 이 조끼, 정말 내 딸을 생각나게 하는구나. 노인이 중얼거렸다. 손을 떨며 조끼를 살짝 만져보았다. 내 딸도 비슷한 조끼를 가지고 있었지. 은서는 노인의 옆에 앉았다. 은서는 이제 노인과 자신이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느꼈다. 할아버지, 딸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딸 이름은 지수였어. 바다를 참 좋아했지. 늘 바닷가로 나가 조개 껍데기를 줍곤 했지. 너처럼 말이야. 내가 바다에서 돌아오면 늘 마을 입구에서 날 기다렸어. 엄마가 짜준 빨간 털실 조끼를 입고 말이야. 하지만 폭우가 모든 것을 앗아갔지? 노인은 말을 멈추고 슬픔에 잠긴 눈으로 먼 곳을 응시했다. 폭우가 그치고 나는 아이를 찾을 수 없었어. 빨간 털실 조끼만이 파도에 밀려왔을 뿐 아이는 없었어. 나는 10년 동안 아이를 찾아 헤맸지만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지. 노인의 말에 은서의 가슴은 먹먹해졌다. 은서는 고개를 숙여 자신이 입고 있는 빨간 털실 조끼를 바라보았다. 은서의 어린 시절 뗏목에서 떠돌던 기억과 엄마가 이야기했던 빨간 털실 조끼에 대한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 노인이 혹시 자신의 친아버지일까? 은서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질문이 맴돌았다.
겨울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갔다. 은서의 마음은 더욱더 복잡해졌다. 왜 노인은 그토록 슬퍼 보일까? 왜 빨간 털실 조끼가 그토록 그를 감동시켰을까? 그날 밤, 은서는 엄마 옆에서 팥죽을 끓였다. 촛불이 낡은 엄마의 얼굴을 비추자 은서의 마음은 더욱더 무거워졌다. 엄마, 만약 내가 친가족이 있다면 엄마는 슬플까?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은서를 보며 웃었다. 은서야, 엄마는 내가 누구의 딸이든 상관없어. 엄마는 널 내 딸처럼 사랑하고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단다. 혹시 내가 친아빠를 찾는다면 엄마는 진심으로 축하해 줄 거야. 은서 엄마의 눈에는 따뜻함과 함께 걱정도 살짝 비쳤다. 다음 날, 은서는 일찍 일어나 어제보다 일찍 산길로 향했다. 이번에는 바구니에 빵과 함께 은서의 손목에 항상 차고 다니는 묵주를 함께 가져갔다. 묵주는 엄마가 폭우 속에서 은서를 발견했을 때 은서가 쥐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었다. 할아버지, 은서는 언제나처럼 정자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이거 한번 봐주세요. 노인은 고개를 들고 은서를 바라봤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묵주를 노인에게 건넸다. 노인은 묵주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다. 이거. 혹시.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폭우 속에서 저를 발견했을 때 제가 쥐고 있었다고 했어요.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내가 지수에게 6번째 생일 때 만들어준 묵주구나. 노인은 묵주를 만지작거리며 흐느꼈다. 그 순간 은서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낡은 묵주가 노인의 딸, 지수의 것이었던 것이다. 혹시 제가 할아버지 딸일 수도 있나요?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노인은 은서를 바라봤다.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흔들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으려고, 딸아. 우연일지도 모르니? 노인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작은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은서는 엄마 옆에 앉아 묵주를 만지작거렸다. 엄마, 이 묵주는 어디서 얻은 거예요? 은서가 물었다. 엄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야기를 시작했다. 네가 뗏목에 있었을 때 내 손에 꼭 쥐어져 있던 거였단다. 은서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모든 것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것 같았다. 은서는 노인과 엄마의 이야기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다음 날, 은서는 노인에게 묵주를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산길을 걷던 은서는 그늘 아래에서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노인이었다. 할아버지, 은서가 소리치며 달려갔다. 노인은 쓰러진 채로 의식을 잃어 있었다. 은서는 급히 엄마를 불러왔다. 엄마는 노인을 업고 집으로 달려갔다. 엄마는 노인의 몸을 닦고 따뜻한 물을 먹였다. 한참 뒤 노인은 겨우 눈을 떴다. 여기가 어디죠? 노인이 나지막이 물었다. 저희 집이에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은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은서를 보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고맙구나. 할아버지, 폭우가 내리던 날, 지수라는 아이를 바다에서 봤다고 하셨죠?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 그날, 나는 분명히 봤어.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는 빨간 털실 조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묵주를 쥐고 있었지. 제가 그 아이일지도 몰라요.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노인은 은서를 바라봤다. 눈에는 기대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너무나도 바랐지만 우연일 수도 있으니. 할아버지, 은서가 노인의 손을 잡았다. 저도 알고 싶어요. 제가 정말 할아버지 딸인지. 그때 은서의 엄마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엄마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이 사진을 보세요. 9년 전, 은서를 처음 만났을 때 은서에게 있던 물건이에요. 사진에는 어린 은서가 빨간 털실 조끼를 입고
묵주를 든 채 누워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노인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지수야. 내 딸. 노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묻혔다. 다음 날, 은서와 엄마는 노인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유전자 검사를 해야 했다. 며칠 뒤, 병원에서 결과가 나왔다. 은서는 노인의 친딸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은서는 노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아빠. 노인도 은서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내 딸. 이제야 널 찾았구나. 그날 밤, 은서는 엄마 옆에 누워 밤하늘을 바라봤다. 은서는 오랜 시간 동안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진실을 찾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되찾았다. 은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다음 날, 은서는 노인과 함께 바닷가로 향했다. 노인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 세월의 아픔을 이야기했다. 은서는 노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바다를 바라보는 노인의 눈은 이제 슬픔 대신 희망으로 반짝였다. 은서야. 노인이 은서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 함께 살자. 아빠가 그동안 못해준 것들 다 해주고 싶구나.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은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모두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은서는 바닷가의 작은 집으로 돌아와 엄마를 꼭 안아주었다. 엄마, 고마워요. 은서가 말했다. 엄마의 손은 따뜻하고 엄마의 마음은 더욱 따뜻했다. 밤이 깊어지자 은서는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다. 은서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다. 마음속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었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꿨다. 은서의 가족은 다시 한번 굳건하게 단단해졌다. 은서는 자신이 걸어온 고난과 역경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 기억은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될 것이다. 은서는 앞으로도 더욱더 따뜻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날 것이다.